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보입니다. 2026년 5월 8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날입니다. 다들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가 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들 어버이날 나를 생각해서 갖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경마를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경마 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마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여러분도 다릅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 되고 어쩌면 저는 여기다가 뼈를 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 반평생은 아닙니다만 반평생도 넘죠. 제가 50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 30년을 했으니까 이제 절반이 넘을 정도로 여기 경마에 올인을 하고 있고 직업도 되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으로 경마를 하는 저랑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우리 경마 팬들은 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좀 측은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 경마판에 들어와 갖고 다들 이렇게 경마로 싸우고 있냐는 거죠. 사실 5월 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어린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날도 좋고 가족과 또 어디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마를 하는 동시에 가족도 후순이고 내 취미생활도 거의 못합니다. 경마 우선이니까 모든 게 경마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방송을 안 봐도 좋고 문자는 신청 안 해서도 당연합니다만은 경마에 너무 좀 매몰을 하지 마시고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힘들게 경마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부산 경마를 하면서 어떤 문자 손님이 너무 좀 예상이 좀 밋밋하다는 거죠. 밋밋하다. 승부가 왜 이리 없냐는 거죠. 부산 경마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내가 돈을 끝까지 안 잃고 가다가 어쨌든 간에 덜 잃은 상태에서 막건을 한번 샀는데 딱 들었다. 그럼 그때 돈을 따는 거지. 안 들었으면 조금 잃어. 이게 잘하는 거 이게. 이러고 난 뒤에 이제 토요일 서울 경마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마를 3일을 해. 3일을 하는데 금요일 날 데미지, 피해를 많이 입어. 이러면요, 토일은 경마가 확 무너집니다. 금요일 하루만 할 것 같으면 제가 승부 막 하죠. 여러분들한테 원하면 막 승부하죠. 그게 과연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부탁도 하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상 승부입니다. 저 예상해드리죠.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승부 경주도 있습니다. 네,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눈치껏 또 나름 또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죠. 이기고 지고는 병가지 상사고요. 그리고 덜 잃고 본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승부를 한번 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 다 아시니까 여기서 수답하고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별정에 1200m인데요. 자, 일단은 4번마 파워매직 송재철 기수. 자, 인기마로 계속 팔렸죠. 이번 인기마 아닙니까? 당연히 팔리겠죠. 우창구 조교사랑 홍대유 조교사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홍대유 6조 마방은 문세현 기수가 마방을 대우받습니다. 그러면 문세현 기수가 아마도 6월달이나 7월달에 정식으로 조교사가 될 것 같고요. 우창구 마방은 누가
대부를 받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후순위가 있습니다. 조교사 후순위가 1번이 영순위가 문세영, 또 1순위가 누군가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우창구 조교사 마방 말을 대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창구 홍대 마방에 있는 마필들은 다 가는 겁니다. 이것도 가는 겁니다. 오버마 카오스는 시시윤 기수인데 지난번 2개 경주에서 선행을 받고 3차에 그쳤죠. 이번에도 가는 겁니다. 근데 시시윤 기수는 선행을 잘 안 가죠. 선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8번마 월드빅스가 장출 기수인데 이게 선행을 받지 않을까? 자, 밀고 나온다는 겁니다. 8번이 등을 받으면 아까 앞에서 말한 5번, 4번 이런 식으로 경주 전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동도 조금 팔리고 동백이 오수철 기수대 지난번 경주가 승부가 좀 약했죠. 뭐 가능성을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막건도 이런 식으로 사셔도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인기순위 5, 8, 4, 9, 11 거의 제가 예상을 하는 거랑 인기순위랑 비슷합니다. 자, 요거를 요대로 사면 맞출 겁니다. 그런데 경마라는 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최대의 금액으로 최소의 효과를 얻으면 안 되죠. 그건 하는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활 넣고 4, 5,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세 구멍입니다. 세 구멍. 그리고 8번이 머리를 치고 뒤가 뭐 받게 됩니다. 뭐 누가 돌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구멍입니다. 이렇게 막건을 살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좀 구멍수를 좀 늘리더라도 쌍을 사고 싶어. 3쌍을 사고 싶어. 그럼 8번 넣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몇 구멍입니까? 이게 6구멍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돌아도 저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3구멍, 요건 6구멍이니까 요거는 5,000원이면 15,000원, 5,000원이면 3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8번을 기둥을 두고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첫 경주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무리수는 두지 마십시오. 경마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할 때는 많습니다. 이게 1월이 아닙니까?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더구나 오늘은 부산 경마 6경주에 코리안 오커스 대상경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으로 가서 조금씩 가지고 오전에서는 살살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별정 A 1400m입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는 4번만 슈퍼 트램프라고요. 송재철 기수인데 이게 추임마인데 인기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봐도 인기마로서 무시할 수가 없죠. 이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2번은 스마트 밍크가 유승환 기수인데 지난번에 4차게 왔죠. 유승환 기수의 추임마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뒤에서 뛰죠. 그럼 추임마입니다. 여기에 4번 슈퍼 트램프는 송재철 기수인데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마입니다. 이 사이 대끼리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경마를 우리가 순수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요, 뭐 조교 들어가야 되고 뭐 조교 들어가야 되고 뭐 혈통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승부지도 막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거 다 분석하려고 머리 아프니까 쉽게 가자는 거야. 쉽게. 내가 오늘 처음 하신 분이야. 황보의 경마를 봤어. 황보이가 이 살을 머리라고 하네? 근데 현장은 사이가 대끼리야. 저 4번, 2번 배당판을 볼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사이가 대끼리야. 그죠? 사이가 대끼리면, 야, 경마가 대끼리만 들어오지 않던데? 이렇게 단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대끼리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2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면 찾아보는 거지. 코스모스 찐 김태훈 기수인데 이것도 지금 인기마로서 못 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5가 팔리네. 이는 대끼리는 안 보고 싶은데 5가 팔려. 그럼 자연스럽게 4가 무리면 5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뒤에 2번 하나 이걸 받치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4, 5 놓고 3복을 뭘 살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비카 드래곤 저성범 기수의 또 취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피 중에 누군가 선행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 보니까 우마루가 스타트가 되네. 근데 너무 이 뒷심이 약해. 그럼 이럴 때 변수를 또 찾아보는 거죠.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느냐? 이래 보면 1번만 4라 로주가 이건 뭐야? 예전에 앞에 갔나? 이것도 앞에 못 간 거예요. 그죠? 그럼 3번은 라이징 윈드 조성원 기준인데 요놈이 스타트가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4, 5, 2, 3에 뭐 이런 식으로
뭐 7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배팅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배당판을 보고.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배당판 경마를 하신 분도 있고 기수 경마 하신 분도 있죠. 무엇을 탓하고는 저는 그게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교만 가지고 경마를 하면 조교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혈통만 가지고 한다 그래고 혈통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경마 한다 그래고 기수 경마 한다 그래고 그분이 돈을 잃으는 법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 얼마큼 내가 많이 참고를 하느냐 적게 참고하느냐 이 차이점이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물론 능력상으로 4번, 2번이에요. 배당판 확률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것 같으면 그렇게 가죠. 이게 정말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저도 느낀 거지만 저도 예전부터 느꼈어야 되는데 저도 경마에 그렇게 여기에 정보들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 깊이가 깊다고 생각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로 경마는 저배당 대끼리는 함부로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올 확률을 높여도 그걸로 돈을 딸 수는 없더라고요.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걸로 돈을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돈은요 승부경주에 힘을 한번 주면서 삼복승, 고배당 삼성 이렇게 해야 돈을 따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 본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대끼리만 계속 대끼리만 눈에 보면요. 돈이 커져요. 그럼 여러분들 크게 낭패를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끼리 경마는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는 겁니다. 서울 3경주 국산 5등급 핸디캡 1400m인데요. 대번 경주도 또 송교철 기수가 또 있더라고. 소포데이. 이것도 강축으로 팔립니다. 송교철. 순발력이 있죠. 순발력이 있고 지난번에 앞에 뛰었고 앞선에서 뛰죠. 슈퍼데이 선행만. 말이 또 제가 이런 얘기하죠. 말이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 말이 이렇게 11마리 있는데 말이 없다니 말이 되냐. 맞는 얘기죠. 근데 일단 8번을 놓고 가는 경주에 슈퍼데이 앞에 가니까 그죠. 그러면 8번은 충만은 내만 충만이 아니고 모든 경마 팬들이 8번을 보고 갑니다. 그럼 내측을 보는 거죠. 블랙 러시안 추입, 히어로 전사 선추입, 세인트 위너 김태희 기수 내측이 들어왔고 또 천추입, 스마트 혜성 또 추입, 알리페리 선입도 되는데 지난부터 못 되었고 스태닝 스텝, 원터폭스, 슈퍼데이, 승리 바로주의 대길입니다. 9번 코지 지난번 외곽 이번 앞에 붙으면 가능하죠. 투어 펠릭스 승무전입니다. 지난번에 앞에 가서 3차 갔죠. 자, 헥타이아 추입. 자,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여기 보면 8, 9, 10, 3, 8, 9, 10, 3이죠. 자, 8번은 슈퍼데이가 강추 갑니다. 9번 승리 바로주가 대길이죠. 8, 9, 10, 3이니까 10, 투어 펠릭스도 선입으로 팔리고 그리고 3, 센트위니도 팔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를 보면서 8번과 슈퍼데이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마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슈퍼데이는 선행도 유력하고 선의도 되는데 선행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8위 선행을 가면 대끼리 9번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마가 또 대끼리 더구나 9번 어디입니까? 코지 기수야. 33조야. 이렇게 배당을 터뜨린 마필이 인기마로 들어온다 대끼리로 이 굉장히 뭔가 불안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3복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8, 9 3복으로는 9는 일단 집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10은 지난번 경주가 너무 편하게 뛰었는데 10 투어 펠릭스가 8번을 선행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러면 10번만은 3착도 못와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추임마 중에. 열하나 헥타이어는 4주 만에 나왔는데 거리가 줄어들었죠. 거리가 줄어드는데 주행 심사 때 끝걸음은 주행 재심사 때 끝걸음은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약점이죠. 자, 과연 이거는 복병마로 팔릴 겁니다. 복병마로 팔리는데 저도 강하게 추천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모르게 좀 수상해 보입니다. 열하나. 일단 저걸 드리겠습니다. 열하나. 자, 그러면 이 두 마리만 딱 사서는 안 됩니다. 삼복승은요. 삼쌍은 위험합니다. 한 마리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3도 팔리는데 최근에 너무 느리더라고요. 4번도 그렇고. 수상은 5번이 수상, 알리펠리, 이역기수인데 1800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안 간 거니까요. 요때 걸음이 안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요날 뛴 걸 보니까 스타트가 됩니다. 그럼 만에 하나 이번에 선입권에서 움직였다. 그랬을 때 과연 5번마가 얼마나 걸음이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뒤를 이렇게 엮는 거죠. 자, 복숭식은 대끼리가 무서우면 삼복숭을 가십시오. 복숭을 사고 싶은데 대끼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2.5배, 3배 같은 버티고 있으면 요놈이 나를 깰 것 같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군은 삼봉으로 받치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병마 2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8번이 들어오면 D가 군은 3착으로 가고 그리고 복병마가 2착으로 오고 그 또 다른 복병이 3착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또 배팅의 묘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배당이 그리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맨날 대끼리 인기 1, 2, 3, 4 이렇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삼복 삼성은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승부경주는 아닙니다만 8번을 넣고 여러분 뒤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사경주고요. 국산 5등급 핸디캡 1300m에 이번 경주도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번 용비신하는 장추열 기수인데 6조 마방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죠. 정년 은퇴입니다. 정년 은퇴. 홍대우 우창구 저기에서는 기수로서 그렇게 빛을 본 기수들은 아니었는데 조교사가 되면서도 크게 빛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자기 성적을 내면서 정년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창구 조교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홍대우 조교사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교라서 좀 조교사로서의 좀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한 분야에서 30년을 넘게 조교사 생활, 뭐 30년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25년 이상 조교사로 끝까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뭐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장추열 기수 갈 거죠. 제가 봐서는 이번에 뭐 가장 많이 팔려고 가능합니다. 자, 요게 가면 요건 안 갈 것 같아요. 3. 신라의 파이터가 유이스 기수인데 제가 요 마필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 마필이 되는 마필인지 안 되는 마필인지 15주 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푹 쉬고 나오는 마필들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성경주에서 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 뛰더라고. 그러면서 마방에서 좀 아쉬운지 마방에서 좀 휴식을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예전에 또 스타트도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거센펀치가 유승환 기수인데 이게 좀 팔리더라고요. 선취임으로서 매번 가서 지고 있습니다만 또 팔립니다. 이연 퍼펙트 취임. 무한 아르고도 건종석 기수인데 5세 앞말인데 너무 느린 취임만 지난 비인기 말로서 창건하러 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필들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에 로드 투 스타도 코지 기수인데 모래 반응이 있어서 그런가 말이 잘 쫓아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조금씩 팔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지는 않는 마필이고 일단은 내치기에 있는 용비신화가 선행만 받아낸다면 좀 수월한 경주 전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선행을 좀 편안하게 장악을 하느냐는 거죠. 자, 2번이냐 아니면 또 제가 예측 보지 못한 마필이 또 선행을 받느냐. 과연 4번만은 얼마나 뛰느냐 5번만은 추입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뭐 2번이 용비신화 충마로 갔고요. 5번 거센펀치 대기로 가고 그리고 이연 퍼펙트 뭐 무한어루고 그리고 11번 이렇게 팔립니다. 신라의 파트는 요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좀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봐도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너무 밑을 전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공백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다들 입마필을 예상을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 역시 복병만은 복병만인데 이거를 강하게 사야 되는지 추천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 상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넣고
요거는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를 보고 최종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경추고요. 국산 5등급입니다. 핸디캡 1800m인데, 자, 이건 혼전입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번 지산 레이블이랑 11의 크리스피스. 자, 1번 여기 있죠? 그리고 11번은 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111가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두 마리가 같이 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승부는 1번이 걸렸다라고 보겠죠. 지산 레이블 유승환 기수. 그런데, 지난번 경주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승환 기수가 말도 잘 탔고, 선입권에서 경주 전개도 잘 풀었어. 근데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이번 1번 게이트야. 무조건 팔려. 저 선입을 간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선행은 장담 못하고 선입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보다 그림이 나온다고 보장 못하죠. 그랬을 때 만약 그랬다면 1번 게이트가 게이트만 좋은 거지 여기에 인기마로서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1번이 빠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1번이 들어오면서 인기마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기마로 놓고 공략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겁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번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2번 막 벤센트 알렉스는 코지인데 지난번에 코지 기수가 추입을 참고 우승에 성공했는데 지난번 경주는 너무 약했죠. 너무 약했기 때문에 승군전 1800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파워 질주는 조성환 기수인데 지난번 경주가 조절의 기수가 말을 잘 타고 3차에 왔는데 조성환 기수입니다. 감량 때문에 태운 것 같은데 저는 감량보다는 똘똘한 기수가 말머리가 진짜 똘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성환 기수가 똘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띨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똘똘 띨띨 중간 사이에 좀 그냥 평이한 기수입니다. 쉬는 기수입니다만 그래서 1번과 3번이 대끼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었는데 이렇게 경마가 쉽게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뭔가 변수가 있겠구나. 그럼 인기마보다 비인기마로 놓고 가자. 메이디도 지난번 추입으로 내치기 날아왔는데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추입마로 또 팔립니다. 러브 스칼렛, 골든볼, 골드 스피닝, 미스트 카라, 이클래스 베이, 앞장 뜨는 마필, 선더스톰 추입마. 10번은 항상 조심해야 될 마필 추입마로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뒤에서 뜹니다. 저는 이번에 열하나 크리설 피스를 CC윈 기술을 보는데 복귀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가서 진 마필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예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변수가 있는 경주는 좀 삐딱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 경주가 코지 기수가 타고 말을 못 탔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CC인 기수가 탈 때 보니까 취입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방에서 두 마리를 내보냈는데 1번은 승부고 11은 승부라기보다는 힘을 안배를 하고 가다가 막판 한 발을 노리는 거죠. CC인 기수가. CC인 기수답게 말을 탈 것 같더라고요. CC인 기수답게 말을 탄다는 거는 힘을 안배를 했다가 추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막판에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입권이 조금 선행권과 선입권이 뭉친다면 그래서 11번 크리스피스가 참고 날아온다면 터뜨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삼복승에 충마도 되고요.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삼상에 충마도 되는 게 열하입니다. 저는 복승보다는 삼복과 삼상시. 왜냐면 이 추마가 참지 않습니까? 참으면 그 그림이 막판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이 끝나는 경주에서는 추입으로 달아서 3차 올 수도 있고 앞선이 섰다면 추입으로 날아와서 머리를 칠 수 있더라고. 추입마가. 비인기마가 머리를 치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그래서 열어놓고 가는 거죠. 근데 뒤에 마필은 인기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인기마가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럼 열어놓고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가능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육경주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1400m입니다. 육경주는 일단은 저는 10번만 벌교 낙성인데 김철우 기수인데 요 마필을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요게 되더라고요. 뛰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스타트도 됐고, 또 모래 반응도 되고, 선취입도 돼. 그리고 구조, 강성호 마방이 너무 지금 상승세야. 모든 말들이 뭐 체질 상태도 좋지만 조교사가 아주 말들을 지금 사연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계속 가는 거죠. 자, 들어올 때는 가다 보니까 승부는 계속 걸린 겁니다. 자,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 외곽에서 앞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10. 자, 10을 놓고 간다면 내치게 썬더 A1이 스타트가 됩니다. 이게 그냥 밀고 가서 선행받으면 1번과 2번 선행이 안 되니까 여기 선행을 간다면 권중석 기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6번 하선 폭발은 장추열 기수인데 지난번에 일단은 우승을 했죠. 그리고 7번 마이트 코드는 마이어 기수입니다. 이따 보면 이런 의미 때문에 또 이번 경주는 3, 6, 7.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배당을 노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10 놓고 3, 6, 7. 10 놓고 3, 6, 7. 이렇게 해서 뒤를 한번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울 7경주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의 1700m인데 이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3번만 파워풀 힘백대가 헤리카심 기수인데 코지 근데 이번 헤리카심이야. 코지 기수가 있는데 근데 코지 기수가 53을 말을 타는데 0.500g을 못 타는 거야. 한계 체중 때문에. 그래서 헤리카심을 줬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헤리카심 기수가 타고 있고 선취만데 두 개 경주로 선행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발빠른 마필이 5번마 플라잉 썬더가 발이 빨라요. 순발이 더 좋죠. 자, 문제는 3은 선행을 가면 유리한데 선행 못 가면 따라갑니다. 모래를 좀 맞아야 돼. 이런 경주 전개되면 3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5번이 선행을 좀 수월하게 되는 걸 성공했다. 그럼 3이 따라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건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5가 유리한. 과연 어떤 식으로 경주 전개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경주입니다. 2번 마이머닝스는 양철 기수대 추임합니다. 지난번 인기마로서 부진했지만 일단은 1700의 추임력을 지니고 있고 승부가 걸린 마필입니다.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는 겁니다. 2번 메가스탯도 지난번 경주가 배당을 터뜨리는데 너무 말을 잘 탄 거고요. 6번마도 그러면 최근에 다 나왔고요. 파도수발 이건 뭐 부리면 안 됩니다. 시슈인 기수인데 지난번 경주가 너무 힘을 써서 그런가 초반에 막판에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크리스 동에도 추임만데 과연 추임이 아까도 그랬지만요. 크리솔 시리즈 마피들은 추임마입니다. 추임마들이 얼마나 힘을 안배를 잘하고 경주 전개가 잘 풀렸답니다. 추임마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 마피를 노리니까 이번에 꼭 들어올 거야 이랬는데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경주 전개가 잘 안 풀리면. 근데 내가 마음을 비웠는데 이거 설마 되겠어? 안 될 거야. 근데 따라오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과연 선행을 5가 가느냐 3이 가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다. 3이 가더라도 이번 경주는 3으로 돌긴 어렵고요. 5가 가면 5, 3으로 돌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경주는 우리가 어떻게 이번 경주를 풀어내느냐. 자, 풀어내는 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이 요 그림과 또 다른 그림이 막 나온다. 이럴 때는요. 함부로 배팅의 강도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경마는 내가 누구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화가만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마를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추입을 하는 이런 기준을 본인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배팅의 금액이 조금 커지고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금액을 높일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막 승부해. 이런 사람은요, 나쁜 놈들이지, 예상가들이 막 승부시키지. 그거는 돈 벌려고 승부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잃지 않으려면 승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하고 싶죠?
뭐 승부를 합니다. 안 할 수 없죠. 이제 승부를 하러 가는 거죠. 8경주로 승부를 하러 갑니다. 제가 따로 코리안 오크스는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일요일 경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등급 핸디캡 스포츠 경량밴드 1400m. 제가 이거는요 베스트 레이스 놓고 간다고 했죠. 베스트 레이스 놓고 간다고 했고 8경주입니다. 1번 1호가 대끼리 나옵니다. 1호 대끼리 7이 당연히 팔리고 이렇게 있는데 1호 738이 있는데 저는요 이번 경주에서 1번만은 2역 기수잖아요. 무조건 앞에 갑니다. 선행도 되고요. 요때 뛰었던 거는 적극성이 떨어진 겁니다. 말을 추입으로 각치를 만드는 건가요. 만에 하나 2역 기수가 진짜 승부가 걸려가고 스타트를 잘 받아내면 선행할 것이고 선입됩니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번은 베스트 레이스를 놓고 가는데 자 3번은 용암세상은 임기원 기수만 타지 말아라 그랬는데 임기원 기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림마필입니다. 최근 2개 경주를 계속 뒤에서 놀고 있죠. 말 잘 만들어 놨고 가는 겁니다. 맥을데이는 푸룩한 기수인데 딴 거 없습니다. 3착이에요. 앞에 인기마들이 못 날아오면 4번마가 취입을 날아온 겁니다. 지구라트 58.5 말은 460km인데 58.5 왜? 레이팅이 높으니까. 최근 정적을 보면 팔릴 수밖에 없죠. 저는 요거는 뒤로 갑니다. 행복한 승자 시시민 기수 30조 그리고 히어로 파이트 코지 30조 두 마리 나옵니다. 텐이 안 팔린다면 이번 경주 그리고 만에 하나 텐이 선행에 성공했다. 히어로 파이터가 이 막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행인지 아닌지는 저도 뛰어봐야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 막건은 아니에요. 아닌데 요거는 좀 운이 따르고 경주전개 잘 풀렸을 때 이야기하는 마번이고 일단 제가 노리는 마번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스트 레이스를 어쨌든 간에 3쌍의 축으로 갑니다. 당연히 3쌍 3복의 축으로 놓고 뒤에 3마리를 가져갑니다. 복병마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복병마가 2마리면 배당은 또 아시죠? 9구입니다. 삼성은 이런 기분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부라는 거는 100만원으로 100만원 가져가서 100만원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10만원을 가져가서 10만원 때리는 건 이건 잘하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때릴 수 있는 그런 간정은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무모합니다. 들어오면 100만원 가지고 999 맞추면 1억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100번 중에 한 번만 해도 할만한데 그렇게 했다가 100번 해갖고 100번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는 안 되고요. 근데 10만원 같은 경우는 한번 살만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배당 승부가 아니고 항상 배당을 노리는 승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1 넣고 베스트 레이스 넣고 3쌍으로 승부하는 경주고요. 구경주의 1200 국선 4등급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도 다들 아시는 6번만 최고 골드가 김효정 기수인데 지난번에 선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선행이 아닌. 그러면 선행은 누구야? 크레이지망고 김태희 기수. 부담 중에 많이 늘었지만 워낙 순발력이 좋고 도망갑니다. 그럼 이번 경주 6 넣고 또 4 이렇게 가네 5번 팔리죠. 경마가 맨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김태희 또 김효정 또 둘이 이렇게 여성 기수들이다 보니까 서로 몰고 가는 거야. 김효정 기수가 김태희 기수를 몰고 가면서 김태희 기수가 머리치고 2착은 김효정 기수가 오고 3착은 또 누군가 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만 일단 6 놓고 이렇게 해서 점 물음표 이렇게 되겠죠. 되는데 근데 여기도 제가 한번 노리는 마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는 삼성을 9국으로 노리기는 배당이 그렇게 삼성이 큰 배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리는 복병막 하나 있기 때문에 뒤에 하나 집어넣고 해서 한번 9경주도 노려보고요. 10경주는요 1200인데 원합 4등급 핸디캡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미리 분석을 하고 공부도 했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3번 에버글로리가 유승환인데 이렇게 5권에서 잘 뛰다가 이번에 혼합경주에 출석표를 던졌는데
선행을 맞을 것 같더라고요. 맞을 것 같은데 선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다 보니까 그걸 4번만 싹 다 나온 또 지난 유승환 기수고 탔는데 선행은 3이 더 좋죠. 선행은 또 6번도 좋고 또 8번도 좋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에버글로리가 편하게 레이스를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죠. 라운더 K사가 김성현 기수인데 이게 지난번에 김종종 기수가 조금 서둘렀는데 만에 하나에게 차분히 따라간다면 저는 6번 마가 이번 경주에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측에는 일본 마이 슈퍼맨 루이스 기수인데 추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터뜨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이상 풀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경주를 꼭 승부를 해야 되느냐 또 고민스럽게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8경주는 제가 1군 경주가 재미가 있고 9경주는 3상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경주고 그래서 8, 9 10경주는 승부경주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배제한 경주, 승부경주가 아닌 경주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복숭식으로 좀 사보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3상으로 승부하는 거는 저는 자제를 합니다. 대신 8, 9 8, 9 두 개 경주에서 또 막건 또 제가 노려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합니다만 저도 삽니다. 그래서 후반부 8, 9에서 한번 붙어보겠는데 오늘 부산 경마할 때 이번 주도 3위를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주는 미리미리 신청을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신규 회원분들한테 뭐 따로 문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받으면 사실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어느 정도 들어오면 저는 뭐 그렇게 문자를 많이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단골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시면서 저도 단골분들 있으면 좀 편안하게 예상을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좀 부담이 됩니다. 꼭 승부에서 맞춰줘야 되고 이게 들어야 된다니 강박관념이 있다 보면 문자를 조금 덜 받더라도 기존의 분들하고 가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신다면 뭐 만류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급하신 분, 난 이번에 돈을 꼭 따야 돼.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신청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공부하냐면 본인들이 편안한 마음에 꼭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그 기회가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온다는 기다림을 가지고 경마를 하신다면 한 번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토요일 경마장 가는 길이라고 해서 뭐 내일 아침이 되든 새벽이 되든 제가 한 곡지 더 하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코리안 오코스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경마로 너무 힘들지 마시고요. 가볍게 또 즐기면서 경마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